5월 9일, 이 날짜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집 두 채 이상 가진 237만 명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날이고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날이죠.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공식, 선거 앞에선 봐준다, 버티면 이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엔 그게 안 통합니다. 정부가 칼을 뽑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5월 9일이 자산가들의 목을 치는 길로틴이 됐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정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철만 되면 눈치를 봅니다. 6월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유권자 기분 나쁘게 할 정책은 살짝 밀어두는 거죠. 그게 정치의 불문율이었고요. 과거 정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규제한다고 해놓고 막판에 슬쩍 유예 기간 늘려주고 강도 낮춰주고 그렇게 표를 관리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다 계산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끝나는 거 어차피 선거 때문에 밀어주겠지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카페나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100% 연장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 기대를 완전히 배신해버렸습니다. 표 따위는 신경 안 쓴다는 태도를 보여준 거죠.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 들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깎아줄 이유가 없다. 이 한 문장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다주택자를 확실히 응징하겠다. 정책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단순히 세금 걷는 차원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 자체를 징벌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죠.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표보다 원칙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번 휘청이면 신뢰가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죠.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인데 여기서 굽히면 앞으로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거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시장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장이자 동시에 자신들의 의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된 거예요. 그럼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타겟이 누구냐?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전국에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237만 명입니다. 서울만 해도 전체 가구의 15%가 다주택자예요. 수도권으로 넓히면 103만 가구가 넘어요. 이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타깃층이죠. 재밌는 건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규제 때렸는데도 이 숫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습 효과 때문이에요. 2017년, 2018년에도 규제 나올 때마다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세금 좀 많이 내도 시세 차익이 그걸 훨씬 넘어섰던 거예요. 강남 아파트 하나 들고 있었던 사람은 3년 만에 10억씩 올랐습니다. 양도세로 3억 내도 7억이 남는 장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정부가 뭐라 하든 버티면 이긴다. 이게 시장의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5월 9일 이후의 계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금은 역대급으로 높아진 거거든요. 1억을 벌어도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이건 버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5월 9일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첩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팔든지 아니면 세금 폭탄 맞든지.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볼까요? 숫자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양도 차익의 최대 82.5%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82.5%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집 한 채 있던 50대 자영업자 이 사장이 있습니다. 5년 전에 10억에 샀던 아파트를 지금 11억에 팔았어요. 1억 남았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손에 쥐는 돈이 고작 1,750만 원입니다. 나머지 8,250만 원은 국가가 가져가요. 기본 양도세율에다가 중과세율 2에서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금인가요? 몰수인가요? 사실상 재산 몰수 수준이죠. 정부의 전략이 뭐냐면 다주택 보유로 돈 버는 구조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겁니다. 수익률을 제로, 아니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더 이상 버틸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강제로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1억 벌려고 리스크 감수하고 대출받고 시간 쏟았는데 정작 손에 쥐는 건 1,750만 원이에요. 이자 비용, 취득세,
복비, 수리비 다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장은 더 이상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제로입니다. 수익의 8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게임에서 누가 계속 플레이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도 수억 원씩 깎은 급매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 폭탄이 무섭다고 해서 집을 팔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기려면 최소 두세 달은 걸리거든요. 지금 2월이면 3월에 계약해도 5월 초 초에 등기 넘기는 게 빠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물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나요?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요. 매수자들도 다 눈치 보고 있고 가격 협상하다 보면 한 달은 금방 갑니다. 급하게 팔려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정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신호를 보내긴 했습니다. 근데 확정된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시장을 더 얼려버리는 겁니다. 기다리자니 불안하고 지금 팔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의 심리예요.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불난 집에 갇혔는데 문까지 잠긴 형국이다. 딱 이겁니다. 나가고 싶은데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가면 양도세 폭탄 맞고 안 나가면 보유세 폭탄 맞고 이 진퇴양난 속에서 237만 명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탈출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정부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이 타이밍 자체가 다주택자들에게는 최악의 압박 카드가 된 겁니다. 옵션이 없는 상황,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규제에 덫에 걸려 있거든요. 서울이랑 경기 주요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실거주 계획을 증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는 아예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실제로 살 사람만 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 채만 사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파는 집들 보면 대부분 전세가 끼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갭 투자라는 게 있었어요. 전세 5억짜리 집을 7억에 사서 전세 그대로 끼고 가는 거죠. 2억만 있으면 집주인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막혔어요.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됐거든요. 그럼 누가 삽니까? 7억 현금 있는 사람이 사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대출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했거든요. 집값의 40%, 많아야 58억까지만 대출해 줍니다. 10억짜리 집 사려면 최소 5억은 현금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5억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뭐가 벌어지냐면 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거래 절벽이에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막히고 금융적으로도 막히고 이러니까 시장의 선순환이 멈춰버린 거죠. 다주택자들은 이 모든 장벽 앞에서 더욱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아예 매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82.5% 세금 내고 팔 바엔 차라리 자녀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상반기보다 44.1%나 폭증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특히 강남 쪽 고령 자산가들 보면 확실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대치동 아파트 2채 갖고 계셨는데 5월 9일 이후에 팔면 차익의 8알이 날아간다는 얘기 듣고 결심했답니다. 이걸 국가한테 줄 바엔 내 손자한테 주겠다. 증여세는 내지만 그래도 양도세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증여가 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남 세무사 사무실마다 증여 상담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분명 매물을 토해내게 만들려고 세금 폭탄을 터뜨렸는데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옵니다. 대신 가족 내에서 소유권만 이동하는 거예요.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나와야 할 집들이 그냥 숨어버리는 겁니다. 공급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정부는 공급을 늘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뭘 만드냐면 가격 지지력입니다. 매물이 없으면 가격은 안 떨어져요. 수요가 조금만 살아나도 금방 튀어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괴한 현상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돈을 주면서 나가달라고 빌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나가줘야 하거든요.
전세 끼고 있는 집은 매수자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앞서 말했듯이 갭투자가 막혔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근데 세입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계약 기간 남아 있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버티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뭘 하냐면 이사비를 줍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으로요. 강남권에서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부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임대차 종료 확인서 한 장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애걸한다고 해요. 과거 같으면 집주인이 나가시죠? 한마디면 끝났을 일인데 지금은 세입자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집을 못 파니까요. 5월 9일 데드라인은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안 나가고 이러니까 집주인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이사비로 5천만 원 주고 나서 집 팔면 양도세로 또 수천만 원 나가고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손절이라도 해야 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말합니다. 규제가 만든 시장의 비극이다. 정부가 설계한 규제망 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묘한 권력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5월 9일이 갖는 진짜 의미는 갭투자라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갭투자가 뭐였냐면 전세 5억 끼고 있는 집을 7억에 사는 거예요. 내 돈 2억으로 집주인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기다렸다가 집값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 챙기는 겁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게 정말 잘 먹혔어요. 2억 넣어서 1억 2억 버는 사람들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계산기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0대 직장인 김 대리가 2억 들고 갭투자했다고 칩시다. 3년 뒤에 집값이 1억 올랐어요. 좋아하면서 팔았는데 양도세로 8,250만 원 나갑니다. 손에 쥐는 1,750만 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로 처음에 몇백 내고 중개 수번 내고 중개 수료 2번 내고 집 수리비 들어가고 대출 이자 30 갚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손해보는 장사예요. 이런 구조에서 누가 투자합니까? 바보 아니고서야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떠받치던 투자 수요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집값 떨어져도 괜찮아, 투자자들이 받쳐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수요가 사라지면 가격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강남권에서 고점 대비 5억, 7억씩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갭투자 수요가 사라진 결과예요. 공포 심리가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공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을 진짜 무릎 꿇게 만드는 건 양도세가 아닙니다. 보유세예요. 집 들고만 있어도 매년 나가는 세금이죠. 이게 지금 벌금 수준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 얘기 좀 해볼게요. 이분들은 평생 열심히 살아서 집 두세 채 마련했어요. 월세 받아서 노후 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월세는 안 나가거나 떨어지는데 세금은 하늘을 찌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목동에 사시는 박 씨라는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인데 목동 아파트 한 채하고 지방에 빌라 한 채 갖고 계십니다. 작년에 받은 재산세 고지서가 2,800만 원이었대요.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치면 거의 3,500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월 소득이 없어요. 국민연금 받는 게 전부인데 그게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냐고요? 저축해둔 돈 까먹는 거죠. 생활비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요. 이게 뭡니까? 자산은 수십억인데 생활비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가난한 부자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강남, 목동, 분당 이런데 집 두세 채 갖고 계신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예요. 집값은 올라서 종부세 폭탄 맞고 월세는 안 나가서 현금 흐름 끊기고 이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5월 9일은 미래의 상승 기대감 같은 거 아니에요. 당장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안 팔면 내년, 내후년에도 매년 수천만 원씩 세금 토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핵심지 급매물 중 상당수가 이런 고령 은퇴자들의 절박한 사정이 담긴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건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주택자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준을 강화했거든요. 과거에는 집 오래 들고만 있으면 세금을 깎아줬어요. 10년 보유하면 양도세의 30%를 공제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유 기간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따집니다. 집은 10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산 건 5년밖에 안 됐다. 그럼 공제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40대 직장인 최 과장이 10년 전에 분당에 집을 샀습니다. 근데 회사가 서울이라서 실제로는 서울에서 전세 살면서 분당 집은 전세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팔려고 보니까 10년 보유했다고 세금 공제 못 받는 겁니다. 실거주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니까요. 세금이 몇 천만 원 더 나가는 거죠.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집은 살려고 사는 거지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다.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집 사놓고 전세 주고 시세 차익만 노리는 행위. 이걸 정부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완전히 리셋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혁명이에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 공식을 뿌리째 뽑아내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앞에서도 이 정책을 굽히지 않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있느냐,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대결에서 정부가 지면 앞으로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5월 9일 데드라인이 다가올수록 세금 공포에 질린 다주택자들의 패닉셀이 반드시 나옵니다. 고점 대비 15%에서 30% 빠진 급매물들. 이게 적정 가격 붕괴가 아니라 집주인의 멘탈 붕괴로 만들어진 기회일 수 있어요. 온라인 정보만 보지 마시고 발품 파세요. 부동산 중개업소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면서 급매 정보를 선점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헌 소송 결과 같은 거대한 변수들도 예의주시하셔야 하고요. 역사적인 부동산 시장의 격변기입니다. 최종 선택과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